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오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향해 연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한미 양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 이전인 지난 5월 8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23과 KN-25를 포함한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만인 같은 달 22일에는 함경남도 선덕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미사일 실험조차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 측은 한국 정부의 유화 메시지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고 전투병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상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무기 및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약 1만 4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대 2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수천 명 규모의 건설 인력 파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며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양국은 고위급 경제사회 협력 확대 방향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관계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해 철수했던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파병 전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접근에 비례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체제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송환 주민 수용에 대한 선전과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주민 송환을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